제가 오늘 말씀드릴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오늘 드릴 정보는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해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리해야겠다 싶을 때 무작정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 지금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복잡한 보험 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아두시면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특약은 총 5가지입니다. 2007년 이전 3종 수술비 특약,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세 번째로 모 대형보험사 여성보험, 네 번째로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 다섯 번째로 2020년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판매되었던 유사암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내가 이 특약을 갖고 있는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07년 이전에 판매되던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갑자기 수술비 특약이라고 하니까 좀 의외다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첫 번째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비급여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앞으로 갈수록 보장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나오는 수술비 보험이 커버 못하는 수술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뼈가 많이 녹아 있으면 뼈 이식 수술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실손이나 수술비 보험에서는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커가지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사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종 수술비에서는요, 이 수술을 2종으로 분류해가지고 보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2종 수술비가 1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치조골 이식 수술 한 번으로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 보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제로 입원해가지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아도 입원 필요성이 불인정된다면 통원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인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여전히 다빈도 수술 중 1위에 속합니다. 수술 빈도수가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요즘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돼서 보통 2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3종에서는 2종으로 분류되니까 100만 원이 나와요. 똑같은 백내장 수술인데 보장의 폭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수술비의 3종의 한도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비 보험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험들 중에 제왕절개를 아예 보장 안 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은데 3종은 제왕절개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단, 암 수술이나 개두술처럼 크고 위험한 수술은 요즘 나오는 5종 수술비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수술에 대한 보장은 현재 상품이 강하고 일상적으로 자주 받는 수술들은 3종이 강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산책하다 뛰어가다가 지나가는 분과 부딪혀서 안경이 파손된 경우, 카페에서 실수로 옆 테이블 노트북에 음료를 쏟게 돼서 노트북이 고장난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정말 많죠. 자녀가 놀다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손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은 달라집니다. 크게 2009년 8월 이전과 2009년 8월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다면 2009년 8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 수준입니다. 보장 한도는 무려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 문을 스크래치를 냈어요.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 특약에서는 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에 3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2009년 8월 이전 가입 특약에서는 자기부담금 2만 원 공제 후에 48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면 수술비가 50만 원이 나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죠. 비갱신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갱신형이에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009년 8월 이전 가입된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부담금도 낮고 보험료도 고정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는 대형 보험사에서 2003년 이전에 판매됐던 여성 전용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은 이미 납입이 다 끝나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납입도 끝났는데 해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유지하다 보면 해지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환급금을 이야기하면서 해지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 보험을 해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보험 안에서 40대부터 60대 여성에게 정말 자주 생기는 질환들이 특약으로 촘촘하게 담겨져 있어요. 갑상선, 당뇨, 고혈압, 관절염은 기본이고요. 무지외반증 수술도 보장이 돼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환인데 중장년 여성분들께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 수술도 보장이 됩니다. 요실금 수술은 1세대, 2세대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데 이 여성보험에서는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현재 요실금 수술은 소요시간이 대개 30분 전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여성보험이 출시되었던 2000년대 초기에는 간단한 수술이 아니어서 비교적 큰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질환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보험이 정말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이게 왜 지금 나오는 실손보험이랑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당시에 상해 관련 실손을 선택을 할 때 일반적인 상해 입원 의료비, 일반 상해 의료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상해 입원 의료비는 이름 그대로 입원이냐 통원이냐를 구분해서 보장을 해줘요. 통원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나오면 차액은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달랐어요. 입통원 구분 없이 하루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해로 다쳐서 MRI를 통원으로 찍었다고 해봐요. MRI 비용이 80만 원 나왔을 때 통원 한도 10만 원짜리 실손이라면 70만 원은 본인 부담이잖아요.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을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통사고나 상해가 나면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병원비를 100% 처리해주죠. 그러면 일반 실손에서는 실제 내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이니까 내가 낸 돈이 없으니까 보험금 청구가 안 돼요.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달라요. 내 사고 과실이 있던 없던 무관하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에서 처리된 금액의 50%에서 100%를 추가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입원 통원 관계없이 의료비를 당시에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1000만 원까지 설정하신 분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이 0%라고 하더라도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와도 2003년 10월 이전 가입한 분은 1000만 원 전액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고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분은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고객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해서 목과 허리 통증으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병원비 총액이 800만 원이 나오셨고 자동차 보험에서 800만 원을 전액
처리를 받으시고 본인 부담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가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고객님은 2003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별도로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상급 병실 입원비도 차액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한방 치료나 치과 치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통원 한도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입통원 구분 없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일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 통원 한도를 원무과에서 물어보고 통원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하고 그 이상의 치료는 다음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통원으로 1,000만 원 내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받으시면 되는 거죠. 또한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같은 보조기구 구입비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2020년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유사암을 일반암과 1:1 비율로 판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암보험이 아니라 시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자금의 20%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암으로 1억을 설정했다면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20년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은요,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이 돼요. 일반암 5천만 원 설정이라면 갑상선암에 걸려도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2023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전체 암 유병 순위 중 1위로 21.5%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국내에서 워낙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이 갑상선암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닌 유사암 전체 항목인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까지 일반암을 1억으로 설정했다면 유사암까지도 1억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암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증권을 꼭 확인하셔서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매달 큰 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하고 돌아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험을 사용할 일이 없을 때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시기 전에 꼭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 5가지 외에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고객님 본인의 상황과 일부 보험 상품은 가입 당시의 나이, 건강 상태 또는 상품 자체의 판매 여부에 따라서 해지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언급된 이 특약을 갖고 있기는 할까? 그거 확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포털에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셔서 내 보험 찾아줌 조회하기 클릭하시고요. 본인 인증하시면 들어가셔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기간이 한 번에 조회가 돼요. 또한 미청구 보험금이나 휴먼 보험금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신협 같은 공제 상품은 또 조회가 안 돼요. 특약 상세 내역은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청구 보험금이랑 휴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거나 내 보험에서 뭘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문의나 카카오톡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어떤 문의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